자, 이제 오늘 실전 문제 풀이 이제 3편입니다. 3편은 이제 생명보험에 대한 거죠. 생명보험이 뭐고, 생명보험의 상품이 어떤 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상품이 여러 종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사가 되고 모집인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상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본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좀 점수를 잘 따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보험 어법에 대한 얘기죠. 생명보험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어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법에서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인보험이라고 저장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인자를 써가지고 인보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 어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생명보험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3편의 21번 문제에서는 그 상법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겠죠. 대부분 다 뭐에 나오겠습니까? 보험업법에 대해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생명보험을 정의하고 있는 보험이 구분하고 있는 법이 생명보험 그 생명보험을 정의하고 있는 법이 그 보험업법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그 우리가 보험상품이라고 하는 거 정의할 때 뭐예요? 위험 보장을 하는 거죠.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약정된 금전 정해진 약속한 금전 돈을 지급하는 그 계약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정된 금전도 이렇게 가로치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하고 위험보장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한 25번까지는 기본적인 그런 생명보험의 어떤 특징이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특징에 대한 문제가 22번에서 지금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틀린 것은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보험 원칙에는 유상, 그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유상계약이고 여러분들이 뭐 고지 의무가 있으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으면은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이죠. 자, 생명보험은 대부분 계약 체결에 따른 효용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품들, 제조업체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그 바로 효용을 느끼는 거고요. 이렇게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파는 은행, 예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형의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무형 상품들은 그 효용을 바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보험금이라고 하는 게 죽어서 받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가 병에 걸려서 받거나 이런 등등 오랜 시간이 걸려서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느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입 후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입하면 그 위에 관리가 적죠. 우리가 뭐 예금 가서 은행에서 예금 넣었으면은 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매월 보험료를 내야 되고 또 보험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미래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상품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시는 거는 뭐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겠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문으로 좀 자주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재정 설계를 하는데 간혹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뭐 급여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을 대체해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 지문이 틀린 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함정을 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서 요 부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다른 걸로 대체될 때 틀린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사행계약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보험계약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계약을 할 때 우리는 뭐 신의성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데 보험계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 게 적용된다 그럽니다. 우리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 거 용어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뭐 요행을 바란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 할 때 우리 특히나 이제 뭐 복권 사거나 아니면 도박 같은 거 할 때 도박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되는 거고요. 복권은 법으로 허용되어 있으니까 복권 같은 거 사는 거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복권은 대표적인 사행계약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요번 주에 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요행을 바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행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계약은 미래 돈을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계약성이라는 내용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3번, 4번도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틀린 건 아니고 여기에 맞지 않는 지문인 거지 내용상으로는 다 우리가 보험에 대한 내용들로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우리 저축성 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상품의 종류에 대한 문제죠. 상품의 종류 꼭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의 종류가 뭐 가입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저축성 보험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맞는 거니까 자, 보장성 보험은 위험 보장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은 보장성 보험이겠고요. 생명보험에서 재산보험은 주로 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고 연금보험, 교육보험이 저축보험에 해당합니다. 자, 네 번째 4번 지문은 장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돈을 마련하거나 그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보험이나 뭐 교육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네, 저축성 보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이 저축성 보험 중에 이제 저축성 보험은 그렇다 치고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정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는 보험금이 있어요. 그죠? 보험금이 있고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금이 많으면은 저축성 보험이고요. 보험료가 많으면은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가 항상 보험금, 내가 받게 되는 보험금보다 많을 때 우리는 그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문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다음 중 이제 보장성 보험인데 보장성 보험이란 여러분들이 받는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나 뭐 해지 환급금이 여러분들이 낸 기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지문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질문도 생명보험의 종류 중에 이제 준비금 이자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 보험의 종류가 뭐냐 이런 겁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정금리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연동형이 있고 세 번째는 실적배당형이 있고 네 번째는 자산연계형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준비금 이자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확정금리는 말 그대로 처음에 가입할 때 정한 이율로 주는 거고요. 금리연동형은 우리가 보험회사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운용을 해서 그 적립 이율을 변동해서 적용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이 다 금리 연동형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뭐만 제외하고요? 변액보험. 변액보험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험들이 다 저축성 보험들이 금리 연동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은행에 가셔도 확정금리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에는 변동금리를 많이 하죠. 그게 금리 연동형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배당형 보험입니다. 이건 실적배당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유가증권, 우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보험료 적립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액보험이라고 합니다. 변액보험에서 주식이나 채권은 매일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매일 평가에서 보험금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높은 실적을 거둘 수도 있고 마이너스 실적을 거둘 수도 있고 아주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제 필요한 보험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식이나 채권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변액보험이 대표적인 실적 배당형 상품이에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자산 연계형 보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산을 연계하는 겁니다. 뭐 부동산 같은 거를 연계를 해서 다만 자산 연계형 보험의 특징은 최저 보증은 해줘요. 최저 보증을 해주는데 그 최저 보증이 한 1에서 2% 정도만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자산이 잘 되면 수익을 좀 더 받고 자산이 좀 안 되면 요 최저 보증만 보증받고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금리 연동형이나 확정 금리형보다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뭐보다는 낮아요? 예, 변액보험처럼 이 실적 배당형 상품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이 낮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지문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암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금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중에는 자산연계형 보험이 있는데 자산연계형 보험은 실적 배당을 해주는 변액보험보다는 수익률이 낮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25번까지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 또는 생명보험의 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본 질문이라고 한다면 26번부터 30번까지는 이제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종신보험이 먼저 처음에 나왔는데요. 우리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데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에요. 죽어야 주는 보험인데요. 뭐 보장성 보험이죠. 사망보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사망보험에는 우리가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죽으면 보험금을 주는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죽으면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는 거를 대비해서 주는 종신보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이 모든 보험 상품이 모든 사망보험이 종신보험은 아닌 거죠. 정기보험도 사망보험에 들어가니까 내용이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혼동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액 종신보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혹시 모집인들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변액 종신보험 이런 게 있고, 요즘에 종신보험도 여러 가지 형태로 팝니다. 근데 종신보험은 분명한 건 저축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은 아니고, 보장성 보험인데 우리가 이제 특약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은 어떤 가장 큰 구분하는 기준은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이제 교육보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교육보험하고 같이 꼭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보험은 어떤 보험이라고 했나요?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했고요. 어린이 보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입니다. 요 정도 이제 구분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축성이니까 부모가 살아있거나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보험금을 다 냈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은 없죠, 세상에. 생존하면 보험금을 안 주는 보험은 뭐밖에 없어요? 정기보험밖에 없습니다. 정기보험은 죽어야 그 기간 안에 죽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생존하면 보험료가 소멸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교육보험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저축성이기 때문에 생존했거나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다 보험금을 주거나 아니면 양육비를 주거나 자금을 주게 돼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나오는 이제 교육보험에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3번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 때문에 판매량이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보험에서 약간 교육보험 기능을 가미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보험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문이 틀린 거죠. 이제 좀 헷갈립니다. 어린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인데 어린이 보험에 약간 저축성 기능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교육보험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보험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교육보험이 열악한 거예요. 뒤에 나온 게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혜택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보험을 가입하는 숫자가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우리 유니버설 보험인데요. 이것도 새로운 보험이죠. 여러분들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게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보편의 그런 뜻입니다. 보편. 유니버설이라는 뜻이 영어로 보편이라는 뜻인데 보편이라는 게 이제 보험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언제든지 돈을 내고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정의예요. 유니버설의 보험의 정의고요. 근데 이 유니버설 보험은 우리가 앞에 이제 변액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데 일반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변액 유니버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일반적인 유니버설 보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일반 계정에서 운영될 수 없다라는 게 틀린 지문이고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돼서 그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때 돈을 기본금 보험금에다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공시율을 적용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버설 보험에 요즘에 이제 많이 팔리는 유니버설 보험은 변액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중도 납입이나 뭐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그게 꼭 일반 계정이 아닌 특별 계정에서도 같이 운영될 수 있다. 일반 계정, 특별 계정 모두 다 운영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연금보험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는 게 일정 시점 이후에 연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전까지는 그냥 보장이 되는 거예요.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요 1기간이라고 하고, 이제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2기간이라 하는데, 이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에 죽으면 뭐 낸 돈, 이제 연금을 받다가 남은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요 1기간 중에 죽으면 우리 보험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고 이 보험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연금 지급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 15세 미만 15세가 넘어가면 당연히 이제 보장이 되는데 이제 만 15세 미만에 죽을 때는 이제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하고 책임 준비금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 보험도 계약이 소멸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가로치기에서는 이런 지문들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책임 준비금을 선택하는 게 확률상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때는 당연히 문제 풀다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찍을 때 여러분들이 책임 준비금을 찍는 거 뭐 저는 뭐 그러면 조금 더 확률이 높다는 거 뭐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3편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 퇴직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연금 보험도 들어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뭐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전용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생명보험 상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건 뭐 전혀 말의 어감상으로도 틀린 내용이 없잖아요. 맞은 거예요. 퇴직급여는 연금. 여러분들 내가 퇴직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만 받으면 내가 큰 돈이 필요할 때 그 퇴직급여를 쓸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만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도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 5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키였어요. 우리가. 왜냐면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단체 퇴직인데 단체에서는 5인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모든 단체에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만 고르는 거니까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원론과 원리와 그다음에 생명보험을 다루고 관계되어 있는 보험업법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고요. 마지막으로는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각각의 어떤 상품에 대한 특징들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지문에서 골라내는 것들은 의외로 좀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은 그런 점수를 얻는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